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보면서 초등학생 친구들인데 아직 다들 보는 종이도 없이 발언을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. 먼저 서윤 친구가 발언을 첫 번째로 해줬는데 서윤 친구랑 태빈 친구가 세 발언을 구성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죠. 서윤 친구는 세 가지 이제 그러니까 실태, 보완할 점, 방안을 각각 사례별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발언에서 모두 말을 했고, 태빈 친구는 첫 번째 발언에서는 이제 실태만 말을 하고,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, 세 번째 발언에서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사실 원탁 토론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은 태빈 친구가 발언한 것처럼 이제 많이 하기는 해요. 보통 논제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발언에서 말을 하고, 중간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발언에서 하고, 그리고 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발언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, 사실 저는 서윤 친구가 한 방식처럼 구성을 하는 것도 들으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제 원탁 토론은 비교적 퍼블릭 포럼에 비해서 좀 발언을 자기가 구성할 수 있는 자유가 더 높잖아요.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든 자기가 세 번째 발언까지 어떤 식으로 발언을 꾸려 나갈지를 이렇게 두 친구가 모두 정해서 발언을 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윤 친구는 첫 번째 발언에서 먼저 동물원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하고 시작했어요. 그래서 동물원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토론을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고 시작하면 되게 좋죠. 꼭 용어 정의를 할 때는 반드시 뭐 사전적 정의를 따를 필요는 없고,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자의적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기 좀 마음대로 자기의 해석을 더해서 용어 정의를 해도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해서 청중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한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윤 친구는 첫 번째 사례로 인간의 관람을 위해서 동물들을 데려온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바탕도서였던 해리엇의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줬어요. 그래서 우리가 독서 토론이니까 이렇게 두 친구 다 바탕도서 내용을 조금씩 인용을 해서 말을 해줬는데 이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바탕도서라는 게 있고 문제도 선생님들이 그 바탕도서를 바탕으로 해서 뽑아낸 거니까 이렇게 바탕도서의 내용을 가져와서 사례로 들었던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보완해야 할 점으로 동물들이 이전에 살던 환경과 달라진 환경에서 낯선 환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얘기를 해줬고, 그래서 그 방안으로 동물들이 낯설어 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를 해주었어요. 그래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과 방안을 잘 제시해 주었는데 보통 방안을 제시할 때 조금 더 설득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동물들이 낯설어 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좀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거를 들어주거나 사례를 끌어다가 써주면 더 좋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낯설어 하지 않도록 뭐 이전 살던 환경을 잘 조사를 해서 뭐 비슷한 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주면 좀 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방안을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
그리고 이제 태빈 친구가 첫 번째 발언을 했는데 태빈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좋다고 느꼈던 점이 안내 멘트를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아요. 토론을 할 때 청중들은 사실 거의 배경 지식이 거의 부재한 채로 토론을 지켜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토론자들은 자기들이 준비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안내 멘트에 대해서 깜빡 잊을 때가 많은데 사실 토론을 할 때는 어쨌든 청중들이라는 이제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저는 첫 번째 발언에는 동물원의 실패에 대해서 말을 하고 뭐 두 번째 발언에서는 보완해야 될 점, 세 번째 발언에서는 방안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안내 멘트를 해준 게 되게 청중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태빈 친구는 이제 첫 번째 발언에서 세 가지 동물원의 실패를 얘기를 해줬어요. 이제 첫 번째는 조 이그저틱의 사례를 해서 이제 호랑이들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태빈 친구도 이제 바탕도서의 내용을 가져와서 비그로를 타고 왔던 그 갈라파고스 거북이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동물원의 환경이 이전 서식지의 환경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북극곰과 코끼리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. 그리고 되게 태빈 친구의 발언을 들으면서 좋았던 점은 세 가지의 사례를 단순히 얘기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태빈 친구는 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어쨌든 동물들이 동물원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이 세 가지 사례가 어떤 일관성을 갖는지를 한 번에 좀 알 수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해준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윤 친구가 발언을 해주었는데 두 번째 사례로 서윤 친구는 억지로 데려온 동물들이 공격성을 가질 때를 이제 사례로 들어줬어요. 그래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과 방안으로 동물들이 공격성을 가질 때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런 동물의 공격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사실 이번 토론을 쭉 보면서 자기 발언들은 굉장히 두 친구가 되게 잘 해줬어요. 근데 우리가 이 토론 형식이 지금 질문식 원탁 토론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는 발표에 가깝잖아요.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또 질문식 원탁 토론이니까 상대편 토론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자기의 발언을 상대편 토론자의 발언을 듣고 나서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하면 상대편 토론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토론에서 이제 두 번째 발언부터는 한 번 상대편의 발언을 들은 거잖아요. 그래서 두 번째 발언을 할 때부터는 조금 더 상호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태빈 친구가 이제 두 번째 발언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점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동물들의 생활 환경 이야기를 해서 그 이월드에 있는 오월드의 그 호롱이가 사살되었던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보완해야 될 점으로 이제 사료 이야기를 해서 동물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자가 굶어 죽었던 사례를 제시를 했고, 그래서 동물들의 육체적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보완해야 될 점으로 이제 동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. 그래서 되게 보완해야 될 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
주제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줘서 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쉬웠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많이 조사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줘서 되게 조금 더 단순히 추상적인 얘기에 그치지 않고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서윤 친구가 마지막 세 번째 발언을 해서 세 번째 동물원의 실태로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을 데려오게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. 그래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관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어쨌든 사람이 그런 관람을 해야 할 권리보다는 동물들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논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. 그래서 서윤 친구 발언에 있어서 되게 좋았던 점은 동물원의 실태 얘기를 할 때 되게 단순히 그냥 사례를 이렇게 뭐 첫 번째 사례, 두 번째 사례, 세 번째 사례 이렇게 열거를 한 게 아니라 딱 주제를 세 가지를 제시를 해줬잖아요. 그래서 뭐 첫 번째에서는 관람을 위해서 동물을 데려온 경우, 두 번째는 공격성을 동물들이 가질 때, 세 번째는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원에 오게 된 경우 이렇게 주제별로 사례를 구성을 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할 때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경우라고 했는데 이제 실태나 보완해야 될 점에서는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약간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태빈 친구가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 이제 방안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첫 번째 발언은 동물들의 성향에 맞춘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, 두 번째 방안은 사료 점검이 보다 수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줬고, 세 번째는 이제 동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. 그래서 태빈 친구도 이제 방안을 세 가지를 보완할 점 세 가지와 대응시켜서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게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서윤 친구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을 했던 부분인데 세 번째 방안을 말할 때 동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죠. 그래서 이 방안을 보다 설득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이제 단순히 동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면 동물들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지를 함께 얘기해주면 조금 더 이제 자기의 방안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다들 너무 발언을 잘 구성을 해서 말을 해 주었던 것 같고 이제 보통 토론하는 이제 제가 몇 번 지도 조언을 하러 다녔는데 보통 친구들이 되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발언 시간을 꽉 채우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. 그래서 저도 제가 토론자로 있을 때는 발언 시간을 꽉 채우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게 어렵지만 되게 시간에 맞춰서 발언을 한다는 게 이후에 뭐 면접을 볼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되게 발표하는 자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점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내가 앞에 나와서 이미 준비해온 발언이 다 끝났더라도 뭐 상대방의 발언을 생각해 본다든지 해서 최대한 주어진 발언 시간을 막 채우려고 노력하면 더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아요.